매일경제신문 11월 1주차 소식입니다. 이 상형 문자가 백성 민자의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다가 이제 창으로 찌른 거죠. 그래서 백성 민자는 사람들의 눈을 창으로 찔러서 눈먼 장님으로 만들었다. 그래야지 이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제신문이나 세상을 이렇게 훑으면서 내 눈의 가시를 빨리 빼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에 1,900억 유동성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의 채권단과 정책 금융기관이 총 1,900원 지원하고요. 또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경영진 교체와 적자 노선 정리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항공사가 정말 어렵죠. 코로나 타격받은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에 대한 납기가 3개월 연장되고요.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7만 명이고요. 중간예납 세액을 산출했을 때 30만 원 미만은 제외예요. 중간예납이란요, 작년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에 미리 내고 나머지 세금은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제도죠. 추경 예산 한 푼도 안 쓴 사업이 115개래요. 근데 왜 추경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갖고 쓰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긴급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3조 9천억 원이 현장에서 미반영됐어요.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으로 약 45억 원 교부금이 내려갔는데 현장이 미반영됐고요. 소상공인 이제 이자 보전 56원 2,500만 원. 아예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현장과 그리고 발행하는 곳이 따로 노는 거죠. 회사채 발행 기업도 빚더미. 그래서 5년 새 기업 부채 비율이 35%포인트 증가하네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어요. 이에 우량 및 비우량 신용등급 간 양극화된 회사채 시장 분위기가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회사채 발행한 221개 기업 부채 비율을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부채 비율이 모두 195% 이상으로 상승했다 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10억 원 유지하기로 했어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으로 확정된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그러면 6억 원 이상은 세금 올라간다는 얘기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났고요. 이에 3억 원 대주주 요건 강화가 백지화되자 반발한 홍 부총리는 전격 사의를 표명했어요. 야, 이거 이분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영리한 것 같아요. 무너지는 배 혼자 구명보트 띄워갖고 먼저 빠져나가겠다 이 얘기네요. 방망경영 금강원 413명이 한직이래요. 금융감독원 전체 인력 2,000명 중에 약 20%가 400명 정도 되나봐요. 특별한 보직이 없는 무보직자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1에서 3급 고위직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요. 아래 것도 시키는 거죠. 인력과 예산 넘치는데 감독 부실 및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악덕 기업 철퇴. 그래서 매출의 5% 과징금을 낸다고 합니다. 잘하는 거죠, 이거는. 고의적으로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악덕 기업의 최대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법안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그 전에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과징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퍼센트를 달리 적용해요. 뭐 1차, 2차 이렇게요. 카카오 라이언 전무의 실수. 그래서 3년 넘게 무면허 금융 서비스 했다고 합니다. 볼게요.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업은 정부의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3년 넘게 무면허로 서비스를 해온 거예요. 이들이 고의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 카카오뱅크 측 얘기고요. 뭐 법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불확실성 커지자 비트코인 28% 급등. 이거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 확산 속에 위험 회피 자산으로 눈길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비트코인은 위험 회피 자산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 사견으로는요.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7일 1비트코인당 13,848달러까지 상승했어요. 올 들어 상승률은 90%에 달하고요. 반면 금값은 지난 한 달 동안 1.4%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수 펑크 막으려면 부가세 올려야. 이게 ABCD예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 때 우선 연구기관에서 먼저 발표를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바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하는 거죠. 그 단계예요. 지금 연구기관에서 먼저 나오는 거죠. KDI 보고서 통해 제안을 했는데 재정 지출 늘고 고령화가 심화하니까 30년 뒤 부가세 수입이 10조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가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안 올렸죠. 그래서 앞으로 부가세율을 2% 정도 포인트 인상을 하고 부가세 면세 대상 소비 항목 일부도 과세로 전환해야 30년 뒤에도 현 수준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저는 세수를 올리지 말고 쓸데없이 세금 나가는 것만 막아도 이거 메꾸지 않을까요? 지금 열심히 도로 지금 인도나 보도블록 열심히 공사하고 있던데 멀쩡하지만. OECD 기준 국가의 부가세 기본세율 평균은 2018년 기준 19.3%로 한국의 2배 수준이라 합니다. 이렇게 꼭 다른 나라 예를 들어요. 바이오업체 유상 증자 남발주의보가 있습니다. 하반기만 22여사 묻지마 자금 조달. 바이오업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특정한 자금 소유처가 없는데도 바이오업체들이 묻지마 유상 증자를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섭니다. 서울시가 돈이 많으네요. 올해보다 5,120억 원 늘려 편성. 현금성 복지사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제 뭐 대충 보니까요. 한 5개 되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3만 7천 명 정도였죠. 30만 원 입학 준비금을 준대요. 그래서 121억 원 편성을 했고요. 서울 사랑 상품권을 7% 할인해 주기 위해 256억 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100%를 매칭해주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에 155억 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비용으로 90억 원. 현금성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망 강화에도 총 5조 4,920억 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 살면서 빈 컨테이너 갖다 놓고 연 80만 원 챙긴 가짜 농민들. 인간의 원래 본질은 사기성이 있나 봐요. 그리고 공짜 좋아하고. 전국 농촌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농가 보조금 영향으로 농민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에 농민수는 증가하는데 농업 생산 지표는 하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5년 새 세해 농업인이 9% 늘었는데요. 벼 생산량은 16% 줄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머지 뭐 돈 뜯어먹은 거죠. 보조금을 수급을 위해 농지 분할과 농가 쪼개기 등이 횡하고 있어요. 누가 또 알려주고 있네요. 서로 같이 쪼개 먹자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이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처벌해야죠. 나라의 돈을 거저먹는 건데 사기쳐갖고. 농가당 연간 최대 120만원 받고요. 농민수당은 최대 24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까지 펑펑, 지자체 국간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일반 재원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떨어질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 국가가 메꿔야 돼요. 중앙정부가. 국가부채로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 농어민 수당을 도입한 충남 재정 자립도는 38.3%에 불과. 강원도 28.8%에 그쳤어요. 그런데 농민수당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농민수당이 도조례로 통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되고 돈이 모자란다? 그럼 중앙정부가 메꿔주면 돼요. 농가 직불금 무자격 2.6만 건 걸러내. 2.6만 명이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랬는지 한번 그냥 하여튼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 농촌 여건을 고려해 지급기일을 당초부터 한 달 당겨서 부정수급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현장 점검을 해야 돼요. 올해 검증된 112만여 농가의 약 총 2조 3천억 규모가 지급, 농가 단위 소농 직불금은 5,174억 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은 1조 7,579억 원 달해요. 신청 접수 후 현재 무자격 2만 6천 건 걸러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부러 사기꾼으로 만드는 건지 사기꾼 본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파업에 질린 한국 GM 2천억 투자계획 보류한다고 합니다. 한국 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노조가 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인천 부평 1공장에 대한 2,100억 원대 투자를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접고 나갈 텐데. 마음씨가 좋으시네요. 바이든바 약달러 타고 외국인 투자 바이 코리아.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든 후보가 취임 이후 대규모 부양책을 펼 것을 예고하면서 달러 약세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다하다 외국인 신분 세탁까지 경기도 꼼수 체납자 83명 적발. 이들 다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깜빵 보내면 되는데 참 이게 무슨 얘기면요. 여기 한국에서 체납하고요. 외국으로 가갖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바꿔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적발된 거죠.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등록번호 360만 건 중에 체납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던 84건을 적발한 거예요. 이들이 체납한 14억 6천만 원 받아내기 위해 17명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압류했고요.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도 매출 채권 급여, 압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항이 없대요. 그냥 수긍하고 한답니다. 깜빵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닌텐도 코로나 서프라이즈 해갖고요. 상반기 순익 249%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반일 안 합니까? 반일? 집에서 다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700만원 냈는데 10만원 환불. 이게 뭔 얘기냐? 코로나19로 올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게 10만원 밖에 안 돼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이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한 반환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합리성도 없어요. 아니 일관성이 있고 원칙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곳이 대학 아니에요? 어떤 과는 300만 원에 10만 원 환불, 누구는 700만 원 내고 10만 원 환불. 코미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코미디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등록금 반환한 237개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반환해주고 정부에 많이 받겠다 이 얘기네요. 직원들 자영업자 1년 새 17만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 8월 자영업자 동향이에요. 코로나에 최저임금 직격탄 해갖고 4050 서비스업소 주로 감소했는데요. 최근 3년간 연속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올해 8월만 17만 명 감소.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5만 6천 명, 작년 대비 10만 6천 명 감소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8월 기준 1686만 4천명으로 작년 대비 53만 4천명 급증했고요. 검찰이 이제 산업부 한수원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압수수색했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신뢰가 들지 않아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잃지 말아야 될 건 신뢰라고 하잖아요. 달러가 지고 신흥국 펀드 뜨고 있습니다. 재테크판 바뀐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냐? 미국 재정 적자에 따른 달러와 약세, 주식은 신흥국 주식이 강세가 일어나고요. 금 등 원자재는 달러와 약세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는 어떻게 되냐? 대규모 경기 부양책 통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 증가한데 이건 미국만 봤을 때 얘기고 그러면 그 해당 국가, 신흥국가가 더 경제가 안 좋아질 땐 이게 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낮아도 안전자산 사자, 달러 예금 돌풍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달러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달러 예금 돌풍이죠. 그러니까 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의 경제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판단하면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 달러 예금 괜찮죠. 하나은행은 1달러 외화 적금해갖고요. 2달도 안 돼서 2만 계좌 돌파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달러 강세 예상하고 있고요. 환차익 노리고 사재기도 늘고 있어요.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은 올 들어 24.9% 급증한 것으로 전년 대비 2017년 이후 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요교에서 사고난 라이더가 산재보험을 배민서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특고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속성 폐지가 뭐냐면 원래는 한 곳에, 그러니까 한 곳에서 매출이 50% 이상인 곳에서 사업장에서 이제 산재랑 고용보험을 들어줬는데 이 전속성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 모든 곳에서 산재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에서 25%의 매출이 발생하면 네 곳이 나눠서 다 가입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될 시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체마다 다 해줘야 되니까요. 시중은행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을 중단. 그래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리 고정형 대출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상품이 중단되고 있는 거죠. 은행이 아마 현금 확보하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전세난 풍선 효과. 그래서 집값 넉 달 만에 최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세값이요 71주 연속 상승했고요. 세입자들 중저가 매수로 전환. 갭투자 몰린 김포 집값 2% 상승했어요. 그 지방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전세난이 내년 봄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투기꾼들은요 지금 현금 확보에 나를 세운 거예요.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자기 자산은 떠넘기려고 하고 현금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장하는 건데 이때 사시면 안 돼요. 김포 비행기 많이 날아다니고 시끄러운데 여기에 집값이 2% 상승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고요.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빌라 세입자 10명 중 1명이 보증보험 못 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폭탄이 산재해 있고요. 재수 없으면 돈 튀기게 생겼어요. 지금. 빌라 10곳 중에 한 곳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향후 분쟁 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요. 이거 전세 보증금 떼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은 집 나가서 살라 이거잖아요. 거지 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에 세입자들은 꼭 전입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전입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요. 사방이 지금 사기꾼 지뢰밭이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 식당, 카페 QR 명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됐고요. 모임 행사는 이제 500명 이상은 신고하셔야 돼요. 종교 활동도 한 칸 띄우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교도 밀집도 3분의 2 원칙이에요. 위반 시에는요.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됩니다. 저도 맨날 여기저기 주머니마다 마스크예요. 화끈한 현금 할인. 성형외과 원장 탈세로 빌딩 샀다. 참, 탈세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법을 강화시켜야 돼요. 국세청 탈세 혐의 38명 철퇴. 그래서 강남 의사가 수술비를 빈번히 탈루. 그리고 술집서 쓴 돈도 병원 경비로. 그리고 회사 돈으로 5억 원짜리 차 사고 가족들 호텔 회원권까지 선물. 뭐 회사 돈이 다 자기 돈이에요, 그냥. 그래서 세무조사 도마에 오른 대상자가 개인 평균이 112억, 그리고 법인은 평균 1,886억 원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 골프장과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요. 요즘 골프장 너무 잘 된대요. 한편으로는 서민들 죽어나가고 한편으로는 부자들 골프장 줄 서서 예약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지랄 같은 세상인지. 투자 및 고용 등에 써야 할 돈을 자녀 유학비나 호화사치품 등 사적 사유가 13명, 세금 안 내고 경영권 물려준 금수저 대물림 혐의자가 3명 적발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하루 파업에 서울 초교 15% 돌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근데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화 등을 요구하며 6일 파업에 나섰죠. 이에 대체 인력이 투입돼 돌봄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육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2차 파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주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원 매출 올린 농심이었고요. 신라면만 미국에서 4,400억 매출 올렸어요. 올해 해외 매출만 24% 성장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 회사인데요. 그 MT 오메가 회사가 작년 1,000억 원대 매출 달성했어요. 일본에서요.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서도 매출 올리는 회사가 있으니까 대견스럽네요. 더 알뜰해진 알뜰폰 5기가에서 3만원 중반대 요금이 나올 것 같아요. 5기가 요금제 9GB는 3만원대 중반에 200GB는 5만원대 초반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알뜰폰이요. 또한 LTE 음성 데이터 요금도 인하 예정입니다. 저감전치 미부착 5등급 차량 4달부터 수도권 운행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하냐?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하세요. 괜히 과태료 세금 물지 말고요. 인천과 경기도는 저감장치 부착 안 했어도요. 신청했다는 근거만 내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돼요. 그리고 또한 주말과 휴일에 수도권 통행이 가능하고요. 평일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 전까지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 가능합니다.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1년 새 57만 톤, 근데 34만 톤은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이거 다 돈인데.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요, 2015년에는 58%에서 작년에 41%로 뚝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사용량은 17만 톤 증가했는데요. 주택가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고요. 이물질이 묻으면 또 이거 재활용이 안 된대요. 근데 이거 대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야 되겠는데. 어르신 면허증 좀 해갖고요. 지자체 반납 유도 골머리.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고령층 이제 어르신들에게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납에 대한 혜택도 별로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에 33,039건이에요. 해마다 늘고 있어요. 사망자 수는 2019년 769명으로 줄었는데요.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다른 연년 때보다 월등 높다고 합니다. 65세 운전자 사망률은 2.31%인데 20에서 50대 사망자 사망률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높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부분 그냥 큰 사고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360만 명이고요. 올해 면허증 반납한 운전자는 4만 9천여 명. 그래서 1.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왜 안 내냐? 혜택이 너무 적으니까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리 없이 퍼지는 대마. 작년 적발 건수만 2,628건이에요.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마약 사범이 2015년 1160건 접수에 458건 불기소. 현재 2022년이요. 2628건 접수해서 952건이 불기소로 매년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이 처벌이 약해요. 매년 마약 사범이 늘면서 초범이 증가하고 있고요. 검찰이 처벌 대신 재활 치료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 바로 처벌해야 돼요. 초범이라도. 하지만 마약은 재범률이 30% 넘는데 처벌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GOP 철책이 또 뚫렸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군 경계 또 뚫렸나 왔는데 보니까 이게 최초 포착하고 35시간 후 신변 확보한 것 같아요. 35시간 후에 신변 확보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잡혀준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적경직 군 경계태세 도마 위로 참고로 저는 소위 때 착출당해갖고요 지피장을 했거든요. 수색대대 소대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잘 알아요. 감시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데. 지피철책에 사람이나 동물이 닿으면 센서가 작동하도록 돼 있다고 하고 돼 있도록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을 배치해야죠. 그리고 지피 중간중간에 매복팀 가고 이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기계로 한다고 하는데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감시를 안 하는데. 하여튼 국방부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갖고 교육이랑요. 통화 가치가 낮춘 베트남, 미국 환세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의 타이어 수출 보조금을 인정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와 관련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미국이요.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상관없이 미국은 정책의 노선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큰 흐름은 그걸 강하게 가냐 약하게 가냐 이 차이죠.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되면 좀 약하게 가겠죠. 공화당이 됐으면 좀 강하게 가고 이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확 바꾸진 않는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빈서 총격 테러로 22명이 사상 일으킨 것 같은데요. 코로나 봉쇄 몇 시간 앞두고요. 유대인 예배당 부근서 총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용의자 한 명은 IS 동조자라고 합니다. IS가 슬슬 수면 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던킨 베스킨라빈스가 113억 달러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브랜즈는 던킨과 베스킨라빈스를 약 13조 원에 인수 합의했네요. 이로써 인스파이어 브랜즈가 미국에서 맥도날드에 이어 2위 레스토랑 체인이 되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사이에서 강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39명이 사망 잃었고 800여 명이 부상 일으켰어요. 규모는 7 정도 돼요. 그리고 해일도 발생 관측되고 있고요. 어디냐? 이즈미르 근처에, 그러니까 그리스랑 터키 사이죠. 에게 근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유럽이 경제를 좀 셧다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4주간 봉쇄 조치를 재도입했고요. 벨기에는 부분 봉쇄 조치, 오스트리아도 한 달간 부분 봉쇄 조치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로윈이라고 열심히 그리고 뭐 코리안 페스티벌이고 열심히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있죠. 이에 유럽에서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4분기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유가도 유럽 각국의 봉쇄 조치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도 급락하겠죠. 아베처럼 푸틴 지병으로 조김 퇴임설. 푸틴 오래 해먹었죠. 영국 매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건강 이유로 내년 초 물러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기 사임설은요, 러시아 의회가 그를 위한 면책특권 법안을 마련하면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요, 무슬림과 갈등 해소를 위해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야죠, 이거.
이유는 세계 4분의 1에 이르는 이제 무슬림이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을 지속하고 있죠. 경제 상황의 악화와 그리고 추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특사 파견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이제 바이든이 됐죠. 거의 된 거죠. 김정은의 거리두기를 나설 거고요. 북한은 이에 내년에 ICBM 도발할 수도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실무 접촉과 정상회담을 뒤로 미루면 내년 초 상반기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또한 북한은 미국을 향한 도발은 못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의 강한 공세를 강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